자, 화학반응식하고 용액의 농도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철의 재련과 관련된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냈다. 철의 재련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철광석을 갖다가 순수한 철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지. 우리 산화환원이라는 걸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벌써 개수부터 맞춰야 되는데, 요 앞에는 지금 숫자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봐서 얘는 지금 정해져 있는 값이야. 철 원자가 지금 2개 있으니까 여기도 철 원자는 2개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B는 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 철광석에서 산소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철만 남게 된 거니까 이 산소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일산화탄소가 결국은 이산화탄소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수를 맞추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엔 지금 산소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엔 지금 산소가 없지.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지금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금 산소의 총 개수가 여기 일단 3개가 완성이 된 상태야. 그러면 여기 C에는 얼마가 들어가면 좋을까? C에 들어갈 숫자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탄소의 개수 3개가 되고 산소의 개수가 총 6개가 되겠지.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탄소의 개수를 맞춰주게 되면 탄소 수도 3개가 되고, 산소 여기 3개지만 여기도 3개가 있으니까 합이 6개가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산소의 개수도 6개가 되기 때문에 개수를 다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개수는 3이라는 숫자, B는 2라는 숫자, 그 다음에 C는 3이라는 숫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억에서 A하고 C는 둘 다 3으로 서로 같겠지.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B는 2고 기억은 당연히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니은도 맞는 설명. 그 다음 전체 기체의 양은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기체만 봐야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상태 표시를 보면 얘는 S, 솔리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고체입니다. 얘는 기체가 되겠고, 얘 또 고체가 되겠지. 그리고 얘는 또 기체야. 그러면 반응하기 전에 기체는 이렇게 부피가 개수가 3이고, 반응이 끝난 다음에도 기체는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응 전후의 기체의 양은 똑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크다가 아니라 같다라고 해줘야 되겠지. 디귿은 틀렸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정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2번 그림은 강철 용기에 기체 A2랑 B2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새로운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A니까, A라는 원자니까 여기는 A2가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빨간 건 B니까 B가 2개 모여 있으니까 B2가 되겠지. 그럼 반응이 끝난 다음에 보면 요런 애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지. 그럼 얘는 뭐가 돼? B 하나에 A가 2개 있는 BA2, 뭐 아니면 A2B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기억 보기에서 이렇게 A2B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도 요 A2B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반응은 A2라는 애랑 B2라는 애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결국은 A2B라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바로 개수를 맞출 수도 있고, 우리가 그 그림을 보고도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반응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반응하기 전에 A2는 하나, 둘, 셋, 4개가 존재했었고, B2는 하나, 둘, 3개가 있었지만 반응이 끝난 다음에 B2는 그대로 하나가 남아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 2개만 반응을 한 거구나, 이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결국은 얘가 A2B가 4개가 만들어졌으니까 4대 2대 4가 만들어졌다. 다른 말로 2대 1대 2가 만들어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고, 그럼 기억부터 화학 반응식은 EA2 플러스 B2가 반응해서 EA2B가 된다. 지금 우리가 구한 거랑 맞는 얘기,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A2 1몰이 모두 반응하려면 B2가 2몰이 필요하냐 이랬는데, 개수의 비가 몰수의 비잖아. 그러니까 2대 1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A2가 1몰이 모두 반응을 하려면 B2는 2몰이 아니라 0.5몰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 지금 이 상황에서 남아있는 게 누군가 보니까 이 B2가 지금 현재 반응이 다 끝난 다음에 남아있잖아. 근데 디귿 보면 용기에 B2를 더 첨가하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생성물은 A2랑 B2가 반응해야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남아있는 게 B2니까 B2를 더 첨가하는 게 아니라 A2를 더 첨가해야지만 새로운 생성물이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기 때문에 기억 하나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3번 다음은 수증기 생성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다라고 했고 0도씨 일기압에서 부피가 4.48리터인 수소기체를 충분한 양의 산소기체랑 모두 반응시켜서 얻을 수 있는 수증기의 질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지금 이건 여러 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뭘 물어보고 있나 보니까 4.48리터인 수소기체, 그러니까 얘가 4.48리터가 존재한대. 그리고 얘를 반응시켜서 얻을 수 있는 수증기, 얘의 질량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계수비가 분자수비, 몰수비, 뭐 기체의 경우는 부피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을 전부 다 몰 값으로 고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0도씨 일기압에서 1몰의 부피는 22.4니까 얘 4.48을 22.4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이거는 5분의 1, 다른 말로 0.2몰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2 있을 때 얘도 2가 나오는 거니까 얘가 0.2몰이 반응하면 이 수증기도 당연히 0.2몰이라는 몰수 값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에서는 얘의 몰수를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만들어진 얘의 질량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몰은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화학식량분의 질량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러면 결국 이 질량값을 알기 위해서는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0.2에다가 H2O, 우리 화학식량은 18이 되겠지. 그럼 이거는 얼마가 됩니까? 지금 이건 뭐야? 그러면 요거는 3.6이 나오겠네. 그치? 답은 3번을 정답으로 봐주시면 되겠네. 또 4번 금속 나트륨 조각을 물에 넣어서 반응시키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써볼게. 지금 일단 나트륨 한번 써보고, 일단은 이 저거까지 우리 써야 되니까 상태 표시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 나트륨은 금속이니까 S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에다 집어넣대. 그럼 H2O는 액체니까 L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네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그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남는 건 뭐가 되냐면 알칼리 금속하고 물의 반응이기 때문에 NaOH라는 수산화나트륨이 만들어지고, 요거는 수용액이지. 그러니까 AQ라고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H2 수소기체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계수를 맞춰주면 되겠지. 계수는 뭐 여러분들 우리 했던 그대로 방식대로 해주게 되면 여기 숫자가 앞에 2자, 2자, 여기도 2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계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바로 요게 얘네들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봐주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트륨 9.2g을 충분한 양의 물에 넣어서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트륨의 원자량은 23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트륨 9.2g을 얘 화학식량인 23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거 얼마 나와? 0.4몰이 나오게 됩니다. 0.4몰. 그 다음에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나트륨하고 수소하고의 앞에 계수의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지. 그럼 얘가 2몰 반응하면 얘 1몰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는 지금 0.4몰이 반응했으니까 그럼 수소기체는 몇 몰이 나와야 돼? 0.2몰이 발생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마찬가지로 이때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부피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0.2몰에다가 0도씨 일기압일 때의 부피인 22.4리터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거 얼마야? 4.48리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가볼게. 다음은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다라고 했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게서 인대로 골라봐라. 일단 뭐 개수가 지금 ABC로 나와 있으니까 개수부터 맞춰보면 여기 탄소수 3개는 정해져 있지. 그럼 이 B는 3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소수가 8개니까 여기 앞에다 4를 붙여주면 총 8개가 되겠지. 그럼 나머지 여기 산소는 3, 2, 6, 6개, 여기는 4, 합이 총 10개지. 그럼 A에는 5가 들어가 주면 되겠네. 자, 그럼 기억부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2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5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12가 됩니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다음 프로페인 22g을 완전 연소시켰을 때 물 분자가 36g이 생성되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누구랑 누구 사이의 관계인가 보니까 이 프로페인과 그 다음에 물과의 관계야. 그치? 그러면 프로페인 앞에 개수는 1이라고 써 있고 물은 C가 4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몰수비는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 거냐면 1대 4로 반응합니다. 1대 4. 그러면 이거 우리가 22g, 프로페인 22g이 몇 몰인지 알아야 되는데, 22g을 프로페인의 화학식량, 이거 외워주면 좋다 그랬지? 44입니다. 그럼 이거 0.5몰이 반응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1몰 있을 때 물은 4몰이 나오는 거니까 0.5몰 있으면 당연히 얘 얼마 나와야 돼? 2몰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렇다면 물 분자 화학식량이 얼마인가 보니까 18이란 말이야. 그러면 2몰이 있게 되면 당연히 이거 얼마? 36g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니은 이것도 맞는 설명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보면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생성되려면 산소가 최소한 몇 몰이 필요하냐. 그럼 이번에는 이산화탄소랑 산소 사이의 관계야. 그럼 이산화탄소 앞에 개수가 3이고 산소는 5니까 3대 5라고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다른 말로 얘가 3몰 있으면 얘가 5몰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5몰이 나오는 게 아니라 5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일단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 여기다 다시 써보면 1.204 곱하기 10의 24승계 요거를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거 얼마니? 2몰이 나오겠지. 2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분자가 2몰 있으니까 산소 분자는 그럼 몇 몰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야. 비례식 세워봐. 헷갈리면 3일 때 5가 필요하니까 2몰이 지금 있는 거니까 얘는 몇 몰이 필요하냐. 그러면 요거 3x는 10이 되는 거고 x는 결국 3분의 10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럼 3분의 10몰이니까 3.5몰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답은 기억하고 니은에 3번 봐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 6번. 다음은 두 가지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고 니은은 탄화수소다. 자, 여러분들 탄화수소가 무슨 뜻이니? 오로지 탄소랑 수소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에는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연소 반응이잖아. 그럼 연소하는데 문제에서 여기 지금 이거 에탄올입니다. 에탄올도 탄소랑 수소, 산소랑 돼 있는데 이렇게 탄소,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태우게 되면 당연히 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억은 위에도 아래로 둘 다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기억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고 탄소의 개수가 여기 2개, 그 다음에 수소가 총 6개야, 6개. 그럼 수소가 6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3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산소의 개수를 살펴보면 여기 2에다가 2 곱하면 여기 4.
그다음에 여기 1에다가 3 곱하면 3. 그러면 산소의 개수 2개 더하게 되면 총 7개지. 근데 여기에 지금 산소가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총 산소의 개수가 6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3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아니면 아까 우리가 3이라고 x를 구해놨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요 x도 3이라는 개수가 되는 거니까 2x면 이거 얼마야? 총 6이 되는 거지. 그럼 수소의 원자수가 총 얼마가 돼야 돼? 총 얼마? 12가 돼야 돼. 그럼 여기다 12를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개수가 2자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6개짜리구나.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총 산소의 개수가 여기 14개란 말이야. 얘는 탄화수소니까 여기에는 산소가 없어. 산소의 개수가 총 14개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산소의 개수가 6개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서의 산소의 개수는 몇 개가 돼야 돼? 2개를 합했을 때 14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얘는 총 8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y값은 4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기억은 이산화탄소 이거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은 C2H6냐 이 탄소수 확인 안 했네. 지금 보게 되면 이 탄소의 개수가 잠깐만 탄소의 개수가 그렇지 총 4개가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도 총 탄소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2자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에 2자라는 숫자가 들어가주면 되겠네. 그래서 니은은 에타인이 되겠네. C2H6 이거 맞는 설명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x 플러스 y 값은 5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x는 우리 3으로 구했잖아. 그 다음에 y는 얼마로 구했어? 4로 구했지. 그러니까 7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5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틀린 설명.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7번 가보겠습니다. 좀 줄이고. 자, 7번. 다음은 CmHn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봅시다. 여기는 지금, 여기만 지금 m과 n으로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a라는 게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반응이 끝난 다음에 얘네들한테는 지금 전부 다 숫자가 다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탄소수는 몇 개가 돼야 되냐면 3개. 그러니까 요 CM은 3이라는 숫자가 돼야 되고, 수소수는 이렇게 4개. 그러니까 얘는 4개짜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결국 C3H4가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소의 개수도 보면, 이거 3이 6. 그 다음에 얘는 1은 2가 되겠지. 그럼 합이 8개가 되는 거니까 여기 뒤에 2자가 있으니까 A는 4가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 그림 가는 실린더에 CmHn Xg과 충분한 양의 산소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거고, 충분한 양의 그 산소가 들어있다 그런 얘기는 산소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의 산소가 들어있는 것을 나타낸 거고 나는 이 CmHn이 완전 연소된 다음에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연소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산화탄소하고 지금 물만 이렇게 남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선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먼저 기억 A는 4냐 그랬는데 아까 우리 4로 구해놨으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설명. 그 다음에 m 플러스 n은 7이냐 그랬는데 3과 4를 더한 값이니까 당연히 7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디귿을 보면 생성된 물 분자의 값이 몇 g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CmHn을 xg을 집어넣어 놨거든. 근데 얘가 누군가 보니까 C3H4란 말이야. 그리고 질량이 나와 있어. 그럼 몇 몰이 들어가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얘의 몰수 값은 질량은 x고 그 다음에 화학식량이 탄소의 원자량이 12인데 3개가 있으니까 36 거기다 4를 더하면 40 이렇게 되겠지. 즉 얘는 지금 그 C3H4가 40분의 x몰만큼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생성되는 물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하고 물의 앞에 개수의 비는 1대 2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가 1몰 있을 때 얘는 2몰이 나온다는 얘기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얘는 40분의 x몰이 반응했으니까 그럼 물 분자는 얼마가 만들어져야 돼? 20분의 x몰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또 몰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성된 얘의 질량값 몇 g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20분의 x에다가 물 분자는 얼마니? 분자량이 18이 되겠지. 그러면 요거 10으로 2로 약분하면 얘 10이 될 거고 얘는 9가 되겠네. 다른 말로 10분의 9x, 그러니까 0.9x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에 5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8번. 다음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선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지금 다 주어져 있잖아. 그래서 구하기가 상당히 쉬울 겁니다. 탄소의 개수 총 4개가 되는 거니까 이 앞에는 4자 붙여주면 되겠고, 수소의 개수가 총 8개가 됐으니까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4자가 들어가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산소의 개수가 여기 8개, 그 다음에 여기 4개, 그럼 총 12개가 되는데 여기에 지금 2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 총 10개가 되면 되지. 그러니까 A라는 숫자는 5라는 숫자가 되면 되겠다. 이렇게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 A보다 B가 더 크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A가 더 크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설명이 되겠네. 그 다음 1몰의 C2H4O가 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완전 연소하면 물이 몇 몰 만들어지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얘네들의 개수의 비가 2대 4가 되는 거니까 다른 말로 1대 2지. 그럼 1몰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반응하면 2몰의 물 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 그 다음 0.5몰의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완전 연소하면 전체 생성물의 질량은 51g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0.5몰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2몰이 있을 때 얘는 4몰이 나와. 그치? 그럼 얘가 0.5몰이 반응하게 되면 다른 말로 이게 4분의 1배가 된 거지? 그럼 얘는 1몰이 만들어져야 되고 얘도 1몰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성물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완전 연소하면 전체 생성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분자들이 전부 다 1몰, 1몰이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질량을 물어봤으니까 얘 1몰의 질량은 얘 화학식량이 44니까 44가 되겠지. 그 다음에 물 1몰의 질량은 18입니다. 그럼 이거 2개 더 하게 되면 이거 얼마야? 62g이 돼야 되지. 근데 여기는 51g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얘기가 되겠네. 니은 하나만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9번. 이제부터 조금 신경 써야 될 문제들이 나오지. 자, 기체 AB2랑 B2가 반응을 하면 기체 AB3가 생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은 온도 압력에서 그림처럼 3g의 AB2랑 B2가 각각 들어있는 두 용기를 연결한 꼭지를 열어서 어느 한 물질이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일단 반응물은 AB2고, 그치? 그 다음에 B2가 반응을 해서 결국은 누가 만들어지냐 그랬냐면 AB3라는 애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 화학 반응식 개수를 한번 일단 맞춰보면 지금 A는 고정되어 있고 숫자 하나로 여기 B가 3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게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앞에 2분의 1만 집어넣어주면 전체 개수를 다 맞출 수 있지. 그럼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는 분수가 넣으면 안 되니까 다 2를 곱하게 되면 2AB2랑 B2가 반응을 해서 2AB3가 만들어지는 이런 반응이겠구나 라고 일단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은 그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야? 모든 기체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라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수가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1리터가 들어있고 얘는 2리터가 들어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1몰이 들어있다면 여기에는 지금 2몰의 B2가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해줘야 될 거는 얘는 1몰의 AB2가 3g이라는 얘기야. 그치? 이 1몰, 2몰은 그냥 예를 든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 분자량이라는 것들은 전부 다 상대적인 값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얘는 B2가 2몰이 들어있는데 3g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B2가 1몰이 있다면 얼마야? 1.5g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AB2는 1몰이 3g이고 그 다음에 B2는 1몰이 1.5g이야. 얘가 3g, 얘가 1.5g이라는 얘기는 결국 분자량의 비가 2대 1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치? 좀 더 계산하기 편하게 하면 얘를 6으로 보면 얘는 3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각각의 원자량 값도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데 A랑 2B를 더하게 되면 6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B2니까 2B의 합이 3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결국 B는 얼마?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 2B에다 3을 집어넣게 되면 A가 원자량이 3이고 그 다음에 B는 원자량이 1.5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원자량의 비가 2대 1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량의 비가 2대 1이다.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 꼭지를 열기 전에 전체 원자수 비는 가 대 나가 1대 2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얘 1몰이 있다고 그랬고 얘 2몰이 있다고 그랬어. 그건 덩어리의 개수가 되겠지. 근데 요 분자 하나에 원자의 개수가 A 하나에다 B 두 개니까 총 3개가 들어있잖아. 그럼 요거 1몰이 들어있으니까 총 원자수는 얘는 3몰이라고 봐주면 되겠고 얘는 원자수가 2개짜리인데 2몰이 들어있는 거니까 총 원자수는 4몰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원자수의 비는 1대 2가 아니라 3대 4라고 해줘야 되겠지. 기억은 틀린 얘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것처럼 원자량은 A가 B의 2배가 되겠지. 2대 1이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 자, 그렇다면 마지막 생성된 AB3의 질량은 3.5g이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원자량의 비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질량값으로 나타내 보면 얘는 2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2 플러스 1짜리가 2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2라는 애도 1이라고 본다면 얘는 2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량비가 8대 2로 반응하는 거야. 다른 말로 4대 1로 반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치? 그렇게 되면 생성된 AB3의 질량은 얼마가 되겠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지금 따지고 보면 AB2 3g하고 AB2가 3g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써봅시다. 4대 1로 반응하니까 지금 AB2가 3g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B라는 애는 얼마가 반응할까? B를 한번 이렇게 써놔볼게요. 그러면 4B는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B는 4분의 3, 0.75g이 반응을 하겠지. 그럼 A라는 애는 3g이 다 반응을 하는 거고 B라는 애는 0.75g이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A 3g과 B 0.75g이 더해져서 결국 AB3라는 애는 3.75g이 만들어져야 돼. 여기서는 3.5g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얘기가 됩니다. 좀 어렵지? 이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니은 하나만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10번. 다음은 A랑 B가 반응을 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돼 있고, 개수가 지금 다 안 나왔어. A, B, A 이렇게 나왔네. 그럼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요 반응물 중에 A라는 애랑 생성물 C라는 애의 앞에 개수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 요거 여기 중요도 써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좀 잘 기억을 해놓는 게 좋을 거야.
자, 그럼 나머지 문제 계속 읽어보면 표는 Xg의 B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그러니까 B는 지금 Xg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A의 질량을 다르게 해서 놓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험 가나다를 봤을 때 지금 반응 전 전체의 기체량이 뭐 얼마인지 나와 있고, 지금 문제에서는 B가 지금 Xg이 들어있는데, 이 실험 다를 보면 반응이 끝난 다음에 A하고 C만 있다라는 얘기는 B가 완전히 다 반응해서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지. 그치? 그리고 나서 결국 남은 게 그러면 A랑 C만 남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전체 기체의 양이 1.2래. 이게 중요한 건 A라는 애의 개수랑 C라는 애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는 A라는 애가 만약에 1만큼 반응을 하면 C도 1만큼이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랬을 때는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냐면, 반응한 다음에 지금 A하고 C가 남았을 때 전체 기체의 양이 1.2라는 얘기는 처음에 A라는 애가 가지고 있던 몰수도 1.2만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 A 플러스 B가 반응을 해서 C가 나왔는데, 만약에 개수를 얘를 3이라고 한번 해보고, A하고 C는 지금 앞에 개수가 같으니까 둘 다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얘가 만약에 뭐 10몰이 있고 얘가 뭐 얼마 있다고 할까? 얘는 뭐 3몰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요 반응을 보면 얘가 10 있고 3이 있지만 얘네들이 1대 3으로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1만큼 반응할 거고 얘는 3이 다 반응하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남나 보니까 9가 남고 얘는 없고, 그 다음에 C는 얘가 반응한 거랑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1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결국 남아있는 기체의 전체 몰수, 뭐 부피라고 봐도 좋습니다. 전체 몰수를 보면 10이 되는 거지.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0이라는 숫자는 처음에 A라는 애가 가지고 있었던 양이 된다, 이런 얘기로 봐주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개수가 똑같은 애들이 나오면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 전체 기체량이 1.2가 나왔다는 얘기는 원래 A가 반응하기 전에 1.2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반응하기 전에 전체 기체량이 2.4니까 B라는 애도 1.2몰이 들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지금 누가 다 이것도 지워야 되지. 미안. 이건 지금 3이 아니지. 자, 지금 앞에 지금 개수는 모르니까, 그럼 전체 기체의 양이 지금 C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B라는 애는 다 반응을 했대. B는 없잖아 지금. 여기엔 지금 A하고 C만 있는 거니까 B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A라는 애도 남고 C라는 애도 반응해서 생성됐는데 전체 기체량이 1.1에. 그럼 지금 얘가 남아있는 양하고 얘가 생성된 양을 더했을 때 1.2인데 개수가 어차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얘 0.6과 얘가 0.6이 만들어졌겠다. 그럼 다른 말로 얘는 0.6이 반응했으니까 0.6이 남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그럼 우리 이제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반응하는 애를 잘 살펴보니까 0.6과 1.2가 반응을 해서 얘가 0.6이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1대 2대 1로 반응하는 거구나. 그치? 그래서 요 숫자 A는 1이 되는 거고 B는 2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 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B라는 애가 처음에 1.2몰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게 지금 Xg의 B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 Xg의, 그러니까 이 B라는 애가 1.2몰이 있을 때 질량이 Xg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실험 가도 한번 볼게. A랑 EB가 반응을 해서 결국 C가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반응 전에 전체 기체량이 1.6이래. 근데 B라는 애는 항상 고정돼 있었단 말이야. B라는 애는 아까 우리 처음에 얼마가 들어있었냐면 1.2몰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여기서도 1.2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반응 전에 전체 기체량이 1.6몰이니까 A라는 애는 0.4몰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돼. 이게 반응 전에 얘네들의 몰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개수의 비가 1대 2니까
1대 2대 1이니까 결국 얘가 0.4가 다 반응을 하면 얘는 얼마가 반응해야 돼? 0.8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0.4가 나오면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A가 남지 못하고 B가 얼마가 남아? B가 0.4가 남고 C도 0.4가 이렇게 생긴 게 되겠구나.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그럼 전체 남아있게 되는 기체량이 0.8몰이 되니까 이거랑 맞는 설명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그럼 기억부터 A가 B보다 크냐 그랬는데 B가 2니까 B가 더 큰 거지.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B 1몰의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지금 아까 B는 1.2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2몰의 질량이 얼마였어? Xg이지? 그럼 1몰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 그럼 1몰의 질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1.2분의 X 해주면 되겠지. 그럼 1.2분의 X면 이거 얼마야? 양쪽에다 10을 위아래다 10을 곱하게 되면 12분의 10x. 그치? 그럼 2로 약분하면 6분의 5x가 되겠지.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나에서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양분의 기체 C의 양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만 일단 좀 지워보고 합시다. 요거 지우고,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반응 전에 전체 기체량이 2.0이야. 하지만 B는 그대로 1.2가 들어있을 거고 전체가 2.0이니까 이번엔 A가 0.8이 들어있으면 되겠지. 그럼 생각해봐. 1대2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0.8이 다 반응을 하려면 B라는 애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1.6이 필요하니까 얘가 다 반응할 수는 없는 거고 이번에는 B가 1.2가 다 반응하겠지. 그럼 2대1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A라는 애는 0.6만 반응하면 됩니다. 그럼 A가 0.2가 남고 B는 안 남고 A가 0.6이 반응했으니까 C가 0.6이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나에서 반응이 끝난 다음에 전체 기체의 양분의 기체 C의 양이야. 전체 기체의 양은 0.2 더하기 0.6 하게 되면 0.8이 되는 거고 그 안에 기체 C는 0.6이 들어있는 거지. 그치? 그럼 0.8분의 0.4이니까 0.6이니까 4분의 3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네. 그치? 4분의 3. 근데 여기서는 지금 2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틀린 설명. 그래서 맞는 거는 니은 하나만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1번으로 가봅시다. 점점 어렵지? 계속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기체 A랑 B가 반응을 해서 기체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 표는 A 5몰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의 양을 다르게 해서 넣고 반응시켰을 때에 대한 자료들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 다해서 반응한다면 실린더 속의 물질의 종류는 같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 나하고 다해서 반응이 끝난 다음에 실린더 속 물질의 종류가 같대. 근데 문제를 다시 보면 나하고 다해서 이 분모는 반응물의 양이고 분자가 생성물의 양이잖아. 근데 생성물의 양이 둘 다 어떠니? 똑같이 나왔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B를 갖다가 반응 전에 얘는 B를 1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고 3을 집어넣고 이렇게 B의 양을 점점점 늘렸는데 그러면 처음에 A는 5몰로 그대로 있는 거고 B의 양을 점점점 많이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 가면은 A라는 애는 다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여기 생성물의 양이 10, 10으로 똑같다는 얘기는 더 이상 반응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실험 나랑 다해서 A가 다 반응을 했구나라는 거 일단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식을 한번 좀 다시 써볼게. A 플러스 B가 반응을 해서 C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A는 원래 반응하기 전에 5가 있었고 5몰이 있었고 우리 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나를 보면 B가 2몰을 집어넣는데 B 2몰이 지금 다 반응을 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지금 뭐 따지고 본다면 A가 다 반응을 했고, 그치? 반응을 했고, B라는 애가 2몰이 있는데
잠깐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치? 아, 여기 지금 요 A라는 개수가 지금 써있고 얘는 이렇게 C라는 개수가 써있구나. 그치? 그럼 요걸 보고 확인을 해줘야 되겠네. 자, 일단 나에서 A는 다 반응을 했으니까 O만큼이 다 반응을 했다라고 봐주면 돼. 근데 B가 E가 다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A는 다 반응을 했지만 B가 얼마가 다 반응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대신에 개수가 얘는 A라고 써있지만 얘는 없지.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얘의 개수의 비가 A 대 1입니다. 그럼 얘가 A가 반응하면 얘는 얼마가 반응하는 거야? 1이 반응하는 거지. 그럼 얘가 5가 반응했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반응해야 돼? 얘는 얼마? A분의 1 곱하기 5만큼이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C라는 애는 그러면 얼마가 형성이 돼야 돼? 얘는 A분의 C 곱하기 5만큼의 C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봐주면 돼. 이거 조금 신경 써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그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꼭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애를 살펴보게 되면 생성물의 양은 지금 누가 만들어진 거야? 얘가 만들어진 거지. 그치? 그러면 그 반응한 다음에 반응물의 양은 A라는 애는 없고 얘는 얼마가 남게 되냐면 2-A분의 5만큼이 남게 되는 거고 얘는 A분의 5C만큼이 생성된 거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 한번 집어넣읍시다. 요게 지금 반응물의 양분의 생성물의 양이 3분의 10이니까 반응한 다음에 남아있는 반응물은 얘가 이만큼 남아있잖아. 반응물의 양이 이거 얼마야? 2-A분의 5만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성물의 양은 지금 얼마? A분의 5C지. 요 값이 얼마가 되면 된다? 이게 3분의 10이 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게 밑에 값이 지금 어떻게 되니? A분의 2A-5가 되겠지? 이거분의 A분의 5C가 되는 거고, 어차피 A는 약분이 되는 거고, 그럼 2A-5분의 이거 얼마야? 5C 요 값이 얼마? 3분의 10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치? 그럼 다시 쓰면 요거는 양쪽 곱해보면 20A-50은 15C가 되는 거고, 최대한 약분시키면 5로 약분해 봅시다. 그럼 4A-10은 3C. 요런 식을 하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야. 요거를 1식이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식을 더 써야 돼. 이번에는 실험 다가 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반응을 해서 C라는 애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A라는 애는 5몰이 있었고 B라는 애는 이번에는 3몰을 지금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반응할 때 마찬가지로 A는 다 반응했기 때문에 얘는 5몰이 다 반응했겠지. 그래서 얘는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얼마가 반응을 해야 돼? 얘는 5 곱하기 A분의 1만큼 반응하는 거고, 그럼 C라는 애는 똑같이 뭐가 돼? A분의 얼마가 됩니까? 이거 A분의 C 곱하기 5가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B라는 애는 3에서 이만큼이 반응한 거니까 3-A분의 5가 될 거고, 얘는 A분의 그냥 5C가 되겠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지금 3-A분의 5가 되면 이건 얼마니? A분의 3A-5가 되겠지. 다시 써봅시다. 반응물의 양은,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은 요겁니다. 그러니까 A분의 3A-5. 그 다음에 반응한 다음에 생성물의 양은 A분의 5C가 되겠지. 이게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7분의 10이 되면 된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거 A는 없어지고 3A-5분의 5C가 7분의 10이 되는 거고, 이것도 다시 정리하면
30A-50은 35C가 되겠지. 그럼 이것도 5로 약분하면 이거 얼마야? 6A-10은 7C가 되겠다. 요게 두 번째 식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식하고 2식을 연립을 해서 풀게 되면 A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A는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C는 2가 나온대. A는 4, 그 다음에 C는 2. 정리를 좀 합시다. 이렇게 A는 4고 그렇지, C는 2. 자, 그럼 나머지는 좀 복잡하니까 좀 지웁시다. 화학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다시 쓸게. 지금 A라는 애랑 B라는 애가 반응을 해서 C라는 애가 만들어지는 건데 얘는 4가 되는 거고 얘는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4대 1대 2라는 반응식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X 값을 구해야 돼. 지금 A하고 C는 구했으니까 요 X 값을 구하면 되는데 반응하기 전에 일단 A라는 애가 5몰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실험 가에서 반응 전에 B를 갖다 얼마를 집어넣냐면 2를 집어넣었잖아. 그럼 이건 또 너무 쉬워지네. 그럼 개수의 비가 4대 1이니까 얘는 4가 다 반응을 하고 얘는 1이 반응을 하겠지. 그러면 결국 4대 1대 2니까 얘는 2만큼이 나와주면 되겠고 그럼 얘는 1이 남을 거고 없는 거고 2가 생성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응한 다음에 반응물의 양이 얼마가 남았나 보니까 A가 1이 남았지. 그럼 1분의 생성물의 양은 2가 나왔잖아. 그치? 그럼 이 값이 얼마야? 2가 되겠지. 아, 그러니까 X는 바로 2가 되겠다라고 봐주면 돼. 그럼 X2에다가 A 아까 우리 4로 구했고 그 다음에 C는 2로 구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6이 되겠고 거기다 2를 곱하게 되면 12가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좀 어렵지? 계속 여러분들 맨날 얘기하지 선생님이 화학하고 물리 같은 거는 계속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풀어준 것만 본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야지만 실력이 늘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12번 다음은 금속 M과 그 다음에 묽은 염산의 반응에 대한 화학 반응식이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이 개수는 지금 다 주어져 있는 상태지. 그치? 그런 다음에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금속 M 5.4g을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과 반응시켰을 때 T도씨 1기압에서 수소기체 7.2L가 생성되었고 그렇다면 이때 이 금속 M의 원자량을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서술형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 금속 M이 있는데 얘가 5.4g이 있대. 근데 이건 지금 개수의 비가 몰수의 비니까 얘 화학식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화학식량을 M0라고 놓으면 5.4를 M0로 나누면 이게 바로 지금 이 5.4g의 몰수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금속 이만큼의 몰을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과 반응시켰을 때 수소 기체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7.2L가 나왔대. 근데 이때 T도씨 1기압일 때 이 기체의 1몰의 부피는 V리터라고 했으니까 요 7.2L도 V로 나눠주게 되면 몰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앞에 개수의 비가 몰수의 비니까 2대 3이 얘네들의 몰수의 비가 되겠지. 그럼 2대 3은 다른 말로 얘 화학식량분의 5.4 이거 대 V분의 7.2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해보게 되면 잠깐만 있어보자. 그렇지? 이거 계산하게 되면 뭐 비례식이니까 그러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지금 원자량 구하는 거니까 화학식량 구하는 거니까 계산해보게 되면 8분의 9V가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답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3번 그림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고, 다음은 이 실험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실험 결과값을 나타낸 거다. 우리 이거 교재에서도 그 탐구로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지. 탄산칼슘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화학식량 100입니다. 아예 외워놓고 있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계수값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일단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은 100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질량이 1g이 나왔으니까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 1g은 얼마? 0.01몰이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 0.03몰이 되는 거고, 얘는 0.05몰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133.26 플라스크의 질량이, 그 다음에 얘는 134.38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반응하기 전에 HCl 담긴 플라스크의 질량이 나와 있는데, 그 염산하고 플라스크의 질량은 132.7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얘 1g을 집어넣게 되면 133.7이 돼야 되는데 133.26이 됐잖아. 그러니까 생각해, 원래는 133.7이 돼야 되는데 133.26이 됐다는 얘기는 얼마가 사라져 버렸어. 얼마? 0.44g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왜 사라진 거라고? 이거 이산화탄소 기체가 돼서 빠져나간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요 X라는 거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염산이 담겨져 있는 플라스크의 질량이 132.7인데 거기다가 지금 탄산칼슘을 3g을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원래 질량은 얼마가 돼야 돼? 135.7이 돼야 돼. 135.7이 돼야 되는데 134.38이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빼주게 되면 8 빼면은 2, 그 다음에 3, 그치? 맞냐? 그러면 얘는 1.32만큼이 빠져나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다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5를 더하게 되면 이거 얼마? 137.7이 돼야 되지. 근데 여기서 지금 빠져나간 기체를 보니까 이거 얼마야? 2가 되겠고, 얼마나 하시? 잠깐만. 이거 3이 되겠고, 그렇지. 그러면 지금 뭐야? 1.3이 똑같네. 그럼 얘랑 얘가 결국 반응한 다음에 빠져나간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이 서로 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른 말로 나에서 벌써 반응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더 많이 집어넣어 줬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산화탄소 기체가 더 많이 발생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 전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에서 발생한 X의 양은 0.01몰이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 0.44 이걸로 계산을 해줘도 되지만, 이 앞에 이 개수가 얘가 1일 때 얘도 1이 나오니까 결국 얘가 0.01몰이 반응을 하면 얘도 똑같이 0.01몰이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기억은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나에서 발생한 X의 부피값 이렇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 나에서 발생한 X의 부피, 그럼 얘는 지금 0.03몰의 탄산칼슘이 반응한 거고, 그럼 얘도 똑같이 0.03몰이 나와야 돼. 0.03몰. 그럼 얘를 부피로 환산하려면 여기다가 22.4를 곱해주면 되고, 그럼 당연히 리터가 나오니까 문제에선 지금 밀리리터로 고쳐야 되니까 여기다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밀리리터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0을 곱하게 되면 결국 224에다 3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3, 4, 12, 3, 6, 7, 3, 2, 6, 672가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나랑 다해서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은 같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나에서 3.0을 집어넣어주고 다에서 5.0을 집어넣어도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이 똑같다라는 얘기는 나하고 다해서 반응한 탄산칼슘의 양은 0.03몰로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설명 5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용액의 농도는 그 학원에서 여러분들 맞대고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